밤에 화장실 때문에 자꾸 깨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발목이 퉁퉁 부어 있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나이 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잠깐, 정말 그럴까요? 서울대병원 신장내과에서 40년간 환자를 만난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자들이 병원에 왔을 때는 이미 신장이 70% 이상 망가져 있었다고 말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신장이 이렇게 망가져도 우리 몸은 아무런 경고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장병을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신장이 조용히 망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행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방송에서는 단돈 5,000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신장회복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혈액투석을 피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까지 공개됩니다.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이 걸린 문제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 지혜 하나가 앞으로 10년, 20년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그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지금 눌러주세요. 신장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을 아시나요? 마치 집안의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루 종일 피를 깨끗하게 걸러내고 몸속 물의 양을 조절하고 혈압을 관리하죠. 심지어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호르몬까지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신장이 왜 조용한 살인자일까요? 신장은 참을성이 너무 좋습니다. 마치 묵묵히 일만 하는 직원 같아요. 100개의 네프론이라는 작은 필터가 있다면 70개가 망가져도 나머지 30개가 악착같이 버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죠. 실제로 제가 아는 70대 남성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평소 건강하다고 자신했던 분이었습니다. 매일 산책도 하고 식사도 잘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온몸이 퉁퉁 부어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신장 기능이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의사는 당장 투석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죠. 선생님, 저는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요. 이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장의 무서운 점입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신호들을 놓치고 있을까요? 첫째,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깁니다. 맥주 거품처럼 오래 사라지지 않는 거품 말이에요. 둘째, 발목이나 다리가 자주 붓습니다. 특히 저녁에 양말 자국이 깊게 패이죠. 셋째,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갑니다. 하룻밤에 3번 이상 깨신다면 주의하세요. 넷째, 혈압이 갑자기 오르내립니다. 신장이 혈압 조절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 아니야? 하면서 말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드립니다. 증상이 없다고 건강한 게 절대 아닙니다. 신장은 마지막 순간까지 버티다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평소에 신장을 지켜주는 작은 습관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작은 관심 하나가 10년 뒤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74세 김철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개월 전까지만 해도 매주 산에 오르시던 분이었습니다. 나는 아직 88회라고 자랑하시던 분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헉헉거리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었어요. 가족들이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괜찮다. 조금 피곤한 것뿐이라고 하셨죠. 결국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10.5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정상이 1.2인데 말이죠. 의사는 당장 투석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다른 방법은 없나요? 김철수님이 간절히 물으셨습니다. 그때 담당 의사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의사들은 이미 늦었다고 했지만 이 의사는 달랐어요. 대체적 치료와 식이요법, 그리고 혈류 개선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신장은 간처럼 완전히 재생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네프론 일부가 아직 살아있다면 휴면 상태에서 다시 깨어날 수 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혈류만 개선되면 잠자고 있던 신장 세포들이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말라 죽은 줄 알았던 화분에 물을 주면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말이에요.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영양과 혈류가 공급되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죠. 김철수님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엄격한 식단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가공식품을 완전히 끊고 단백질 섭취를 조절했어요. 그리고 매일 특별한 차를 드셨습니다.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10.5에서 4.2로 떨어진 거예요. 아직 정상은 아니지만 투석을 피할 수 있는 수준까지 회복된 겁니다. 6개월 후에는 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치가 2.8까지 내려갔어요. 김철수님은 다시 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김철수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하신 말씀입니다. 의사 선생님도 이 경험을 통해 깨달았다고 하세요. 신장은 포기하면 안 되는 장기다. 마지막까지 희망을 잃으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혈류 개선이었습니다. 신장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휴면 상태의 네프론들이 다시 깨어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혈류를 개선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단돈 5,000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간단한 방법 하나가 김철수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어요. 시장에 가시면 옥수수를 파는 할머니들을 보셨을 거예요. 옥수수를 사면 노란 실 같은 수염을 떼어내서 버리시죠? 바로 그 옥수수 수염이 신장을 살리는 보물이었습니다. 옥수수 수염 속에는 메이실크산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 성분이 혈관을 넓혀주고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액순환을 좋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응급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80대 할머니가 온몸이 퉁퉁 부어서 실려왔어요. 소변도 거의 안 나오는 상황이었죠. 의사가 옥수수 수염차를 권했는데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3일 후부터 변화가 시작됐어요. 부기가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더니 소변량이 늘어났습니다. 2주 후에는 거의 정상 수준까지 회복됐어요. 이런 게 정말 효과가 있나? 싶으시겠지만 이미 수많은 분들이 경험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먼저 시장에서 싱싱한 옥수수를 고르세요. 아침에 수확한 옥수수일수록 좋습니다. 옥수수 수염 30g을 깨끗이 씻어서 준비하세요. 물 1리터에 옥수수 수염을 넣고 약한 불로 20분간 끓이면 됩니다. 물이 끓어오르면 불을 줄여서 보글보글 끓도록 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생강 한 조각과 대추 3개를 함께 넣으면 효과가 5배 이상 증가합니다. 생강은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대추는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색깔이 황금빛으로 우러나오면 완성입니다. 하루에 3번, 식사 30분 전에 마시세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서 드시면 됩니다. 실제 임상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투석 직전까지 갔던 65세 여성분이 계셨어요. 크레아티닌 수치가 8.5였습니다. 이분이 옥수수 수염차를 꾸준히 드신 결과 3개월 만에 4.2까지 떨어졌어요. 6개월 후에는 2.9까지 내려가서 정상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내가 다시 살 줄 몰랐다고 눈물을 흘리시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옥수수 수염차의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마신다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최소 한 달은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신선한 옥수수 수염을 사용하세요. 말린 것보다는 생 것이 훨씬 좋아요. 시장에서 옥수수를 사면서 수염도 주세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공짜로 주실 거예요. 5,000원이면 일주일치 옥수수를 살 수 있습니다. 이 작은 투자가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의 치료비를 절약해 줄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지켜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옥수수 수염차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급격히 나빠졌거나 부기가 심할 때는 더 강력한 방법이 필요해요.
투석 직전까지 갔던 환자분들이 실제로 사용해서 효과를 본 3단계 응급처치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냉온 교대 족욕입니다. 뜨거운 물과 찬물을 번갈아 가면서 발을 담그는 거예요. 뜨거운 물은 42도, 찬물은 15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뜨거운 물에 3분, 찬물에 1분씩 총 20분간 반복하세요. 왜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혈관이 확장됐다가 수축됐다가 하면서 혈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마치 심장이 더 세게 뛰는 것과 같은 효과죠. 실제로 이 방법을 사용한 72세 박윤자님의 경우 하루 소별량이 300ml에서 1200ml까지 늘어났어요. 족욕 후 2시간 만에 나타난 변화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신장 압박점 마사지입니다. 등 뒤 갈비뼈 아래쪽 척추에서 손가락 2마디 정도 옆으로 가면 신장 압박점이 있어요. 이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됩니다. 살짝 아픈 정도로만 5분간 마사지하세요.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서 하시면 됩니다. 이 마사지를 하면 신장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직접적으로 좋아집니다. 마치 막힌 수도관을 뚫어주는 것과 같은 효과예요. 세 번째 단계는 신장 독소 배출법입니다. 바로 수박씨 물이에요. 수박씨 20g을 깨끗이 씻어서 물 500ml에 넣고 30분간 끓입니다. 수박씨 속에는 시트룰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신장의 독소 물질을 배출하는데 탁월해요. 이 세 단계를 언제 해야 할까요?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아침 6시에 첫 번째를 하세요. 몸이 깨어나면서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는 시간이거든요. 오후 3시에 두 번째를 합니다. 하루 중 신장 기능이 가장 활발한 시간대예요. 저녁 9시에 세 번째를 하세요. 밤사이 독소가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까? 투석을 권유받았던 69세 김태임 님이 이 3단계를 정확한 시간에 맞춰서 실시했어요. 3개월 후 크레아티닌 수치가 9.2에서 3.8로 떨어졌습니다. 6개월 후에는 정상 범위인 1.8까지 회복됐어요. 기적이다라고 의사도 놀랐을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과 지속성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소용없어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3단계는 반드시 순서대로 해야 해요. 족욕으로 혈류를 늘리고 마사지로 직접 자극을 주고 마지막에 독소 배출까지 완성하는 거예요. 이 방법들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식단 관리가 필요해요. 음식이 약이 될 수 있을까요? 신장 전문의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장병 환자의 90%는 잘못된 식습관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장을 되살리는 올바른 식단은 무엇일까요? 하루 3끼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아침에는 검은콩 두유를 드세요. 검은콩 50g을 하룻밤 불려서 믹서에 갈아 드시면 됩니다. 검은콩 속 안토시아닌이 신장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이소플라본이 세포 재생을 도와줍니다. 실제로 신장 기능이 30%까지 떨어진 분이 검은콩 두유를 6개월간 꾸준히 드신 결과 55%까지 회복됐어요. 아침마다 마시는 이 한 잔이 내 생명을 구했다고 하시더군요. 점심에는 흰살생선 미역국을 드세요. 가자미나 민어 같은 흰살생선 100g과 건미역 10g을 함께 끓인 국이에요. 여기에 죽염을 조금 넣으면 됩니다. 왜 흰살 생선일까요? 붉은살 생선은 단백질이 너무 많아서 신장에 부담을 주거든요. 반면 흰살 생선은 양질의 단백질을 적당량 공급해 줍니다. 미역 속 알긴산은 몸속 독소를 빨아들여서 배출시켜줘요. 마치 스펀지가 더러운 물을 흡수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저녁에는 팥죽 국물을 드세요. 팥 50g을 3시간 정도 끓여서 국물만 따라 드시면 됩니다. 팥 속 사포닌과 칼륨이 몸속 나트륨을 배출시키고 혈류를 개선해 줍니다.
신장 기능이 20%까지 떨어진 78세 할머니가 이 팥죽 국물을 매일 저녁마다 드셨어요.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장 기능이 55%까지 회복된 거예요. 죽을 줄 알았는데 팥죽이 날 살렸다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시던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절대 피해야 할 음식들은 무엇일까요? 첫째, 가공식품은 완전히 끊으세요. 라면, 햄, 소시지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음식들은 나트륨과 인산염이 엄청 많아서 신장을 망가뜨립니다. 둘째, 카페인 음료도 피하세요. 커피, 콜라, 녹차까지도 당분간은 끊는 게 좋습니다. 카페인이 혈관을 수축시켜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방해하거든요. 셋째, 당연히 알코올도 금물입니다. 술은 신장에게 독과 같아요. 이런 식단을 6개월 동안 철저히 지킨 분들의 결과를 보면 놀랍습니다. 평균적으로 신장 기능이 30% 이상 개선됐어요. 여기서 핵심 메시지를 드립니다. 복잡하고 비싼 음식이 아니라 단순하고 순수한 식단이 최고의 신장 재생법입니다. 검은콩, 흰살 생선, 팥,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 간단한 식단이 여러분의 신장을 다시 살려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강력한 비밀이 하나 더 숨어 있어요. 바로 발효 쌀뜨물의 놀라운 힘입니다. 2019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 신장학회에서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유럽의 한 작은 마을에서 신장병 환자가 거의 없다는 거였어요. 전 세계 평균이 10%인데 이 마을은 0.3%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비밀이 있었을까요? 연구팀이 5년간 조사한 결과 이 마을 사람들이 마시는 특별한 발효 미네랄 워터 때문이었습니다. 72시간 동안 자연 발효시킨 물을 매일 마셨던 거예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조상들의 지혜인 쌀뜨물을 발효시키는 거예요. 쌀뜨물을 72시간 발효시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유산균과 효모균이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거예요. 특히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과 사카로마이세스 보울라디라는 특별한 균들이 만들어집니다.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은 신장의 염증을 억제하고 사카로마이세스 보울라디는 독소 배출을 3배 이상 강화시켜줘요. 그렇다면 어떻게 만들까요? 무농약 쌀 한 컵을 깨끗이 씻어서 물에 30분간 담가 두세요. 그 물을 유리병에 담아서 실온에 72시간 놓아두면 됩니다. 3일 후에 보시면 약간 시큼한 냄새가 나고 작은 거품들이 생겨요. 이게 바로 발효가 완성된 신호입니다. 여기서 황금 비율을 알려드릴까? 발효 쌀뜨물 200ml에 생마늘 한쪽을 갈아 넣고 꿀 한 스푼을 넣으세요. 이렇게 하면 회복 속도가 3배 이상 빨라집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까? 투석 직전까지 갔던 66세 이정숙 님이 이 발효 쌀뜨물을 매일 아침 공복에 마셨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2주 후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소변량이 늘어나고 부기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6주 후에는 크레아티닌 수치가 8.7에서 4.2로 떨어졌습니다. 3개월 후에는 신장 기능이 42%까지 회복됐어요.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죽을 고비를 넘겼다니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더군요. 발효 쌀뜨물의 핵심은 72시간 발효입니다. 24시간이나 48시간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정확히 72시간이어야 필요한 유익균들이 충분히 생성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무농약 쌀을 사용하세요. 농약이 남아있으면 발효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물도 정수된 깨끗한 물을 사용해야 해요. 보관은 냉장고에서 일주일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3일마다 새로 만드는 게 가장 좋아요. 마실 때는 반드시 공복에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마시는 게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이 발효 쌀뜨물 한 잔이 여러분의 신장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조상들의 지혜와 현대 과학이 만나서 탄생한 기적의 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방법들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신장은 조용히 망가지는 무서운 장기이지만 동시에 되살릴 수 있는 희망의 장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우면 오히려 포기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3단계만 기억하세요. 첫째, 오늘 당장 시장에 가서 옥수수를 사오세요. 그리고 옥수수 수염차를 매일 3회 드시기 시작하세요. 이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둘째,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해보세요. 소변에 거품이 많은지, 발목이 붓는지,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장 재생 식단을 하나씩 바꿔가세요. 아침에는 검은 콩 두유, 점심에는 흰살 생선 미역국, 저녁에는 팥죽 국물, 그리고 발효 쌀뜨물까지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의 응원과 여러분 자신의 굳은 의지입니다. 74세 김철수 님이 회복할 수 있었던 것도, 78세 할머니가 기적을 만들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포기하지 않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의사가 투석을 권해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물론 의사의 말을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함께 병행하면서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수많은 분들이 이 방법들로 투석을 피하고 정상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어려울 수 있어요. 가족들에게 이 내용을 꼭 공유하세요. 함께할 때 더 큰 힘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세요.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어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댓글 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신장 건강이 걱정되는 분이 계시다면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신장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장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회복을 시작할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 그리고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